자,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원일 특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스몰캡 순환시대라고 적어놨어요. 정말 여러가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 근래 들어서 스몰캡은 정말 하루 거래 대금이 1,000만 원 이하에 나오는 경우도 정말 비일비재한데 딱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업황 전체가 힘들고, 그리고 소형주가 소외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근본적인 부분부터 한번 파고들려고 해요.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라서 철강 업계가 받았던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장기화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 내용 시작할게요. 자, 먼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일단 여러분들 사명에서 보듯이 특강이란 건 어떠한 특수한 철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보면은 대부분의 기업들 흑자 전환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은 흑자를 그렇게 큰 폭으로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지난 분기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흑자라는 것 자체가 세 자릿대 퍼센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출액은 914억이 발생을 했고 영업이익은 35억 원.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순이익도 같이 개선됐다는 거. 요거는 회사 전체적인 내재적인 가치를 보았을 때 괜찮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요즘 들어서 이 철강 그리고 구리 이 원자재를 다루는 회사들이 어, 본업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뭘 자주 하나 보면 주식을 합니다. 주식을 법인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이 주식 평가 가치에 따라서 순이익에 거기 포함이 되거든요. 혹은 부동산이나 재고자산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반영이 되는데 저 순이익이 플러스로 들어갔고 영업이익도 같이 흑자로 기록이 된다라면은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이 일단은 맞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매출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아요. 항상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줄어들지언정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보금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이 힘든 기간을 어떻게 잘 견뎌내느냐가 중요한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경기가 회복이 못하느냐? 이게 크게 네 가지의 테마가 되는데 하나씩 잠깐 설명드리고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주요 소비처가 당연히 중국이죠.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기도 하고 내수 경기가 상당히 활발한 나라입니다. 근데 내수가 침체가 됐네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고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태양광, 뭐 기타 원자재, 바이오 산업에도 타격이 있는데 요거 장기화될 전망이 매우 높다. 세 번째, 빅테크 위주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하락 추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걸 되돌릴 만한 어떠한 사건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 네 번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요거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먼저 중국의 내수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왜 구리, 철강 이걸 하는데 항상 중국이 나오느냐? 여러분 조그마한 중국 도시가 인구가 3천만, 1천만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 몇 명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4천만이라고 알고 있죠. 그만큼 인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 엄청나게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꼭 공략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022년도에 헝다 사태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여기 뭐냐면은 중국의 부동산 회사입니다. 얘가 부동산 회사인데 매번 이제 계속 문어발식으로 우리나라 카카오처럼 여기저기 쪼개기 상장하고 막 이것저것 투자를 하다가 어느 날 한 부분에서 돈이 말랐어요. 그 돈을 빌려오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야 너네 너무 심하게 돈 빌려가니까 이거 규제 좀 힘들게 할게 했는데 바로 못 갚아버린 거예요. 그 규모가 206조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일자리 줄어들죠? 일자리 줄어들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죠? 경기 침체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니까 주가 떨어지겠죠? 이상하다. 규모가 큰데 206조 원. 바로 외국인 자본들의 이탈이 떨어집니다. 이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둔화됐고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던 시기였고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열연 철강 유통 가격인데 쭉 내려옵니다.
2022년도부터 올타임 하이 찍었던 회사들이 이래서 많은 거예요. 이때 매출액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지난번에 이제 분기점으로 작용했던 게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이때였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미국을 선도하는 7가지 기업들 시총 큰 회사들 걔네들 중에서 테슬라, 구글의 이 3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얘네들은 돈을 벌 거고 얼마가 벌어들일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생각보다 우리한테 그게 없었어요. 지금 고점의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완연하게 반등 없이 쭉 떨어졌거든요. 물론 지금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오늘 내일 해가지고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거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이겠죠. 해가지고 좀 반등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걸로는 부족한데 그렇게 되면서 대형주 빠지면 소형주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1,000만 원 이하인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특히나 원자재 쪽, 우리나라 기초화학 이쪽 애들이 시총이 작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업력은 되게 오래됐는데 장사는 잘하는데 1세대 경영진에서 2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회사 주가를 손놔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물가 얘기 요거는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하겠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400원 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원자재를 사오는 입장인 우리 그리고 다시 되팔 때 완제품을 되파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이에요. 최악입니다. 이게 언제가 가장 좋냐면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장기간 유지가 되는데 고금리는 빼고 좀 아래선 1350원 선 아래선에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변동이 좀 심하죠. 이러기 때문에 요것도 꼭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가장 큰 이유죠. 미국 정부가 2024년도 4월 달에 바이든이 집권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근데 이 사람이 뭔 정책을 말했냐면은 중국에서 계속 이제 탄소 규제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철강을 무자비하게 찍어내니까 미국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 돈이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죽이기 위해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3배 올린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25%의 관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리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런 거더라도 여러분들 가격 경쟁력 여러분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저 집은 국밥 하나가 10,000원이야. 근데 옆집은 7,500원이에요. 근데 맛은 비슷비슷해. 어디 가서 먹을래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싼 거 찾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철강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점점 시작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그간에 이제 납품을 했던 중국 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거 다 재고로 남아버리잖아요. 못 팔면 적자잖아요. 그래서 찾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철강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값싼 중국산 철강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러분 팔리겠어요?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임계점이 오겠죠.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지금 소비 속도가 얼마가 되고 또다시 신규 물량이 들어오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데 이거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뭐 통관청에서나 이런 거에서 중국산 철강을 왜 추적을 못 하느냐? 이 얘네들이 지금 어디서 지금 수출하고 있냐면은 중국 본토에서도 오지만은 동남아 4개국,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여기서 여러분들 중국산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회사 자체를 까고 보면은 중국 회사인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중국산이가 피하기 위해서 택만 바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추적이 안 돼요. 이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트럼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나라의 사업을 갉아먹는 중국산 철강 이 관세 정책 폐기할까요? 언젠간 하겠죠. 근데 그게 언젠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이 있죠.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이 사람 바이든의 뒤를 이은 사람이에요. 바이든의 뒤를.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책 누가 먼저 말했다고요? 바이든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작에 이러한 시그널들이 보였으면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가냐면은 바닥권에서 일정 차트를 지지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프로그램 매수세 때 뭐가 들어와요. 근데 그러지가 않잖아. 이게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저를 검색을 했을 때 원일 특강 딱 검색을 해서 저를 봤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정답이 맞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주가 뭐 앞으로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나 장기화가 될 전망이 너무 뻔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앞으로 그나마 좀 땡겨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포인트가 발견이 되면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